1321년 프랑스 전역에는 갑작스러운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 왕국을 멸망시키려 한다. 이 한마디는 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까요?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시 프랑스에는 나병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부가 썩고 변형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로 낙인되었으며 정부는 이들을 격리시설에 강제 수용하였죠. 또한 유대인과 무슬림 혐오로 인하여 유럽 전반적으로 배타주의가 상승하였고 경제적 위기 시 유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전역에는 우물과 식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포로 병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던 시대이며 물이 썩으면 악마의 짓이라고 생각하였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 극도로 민감해졌습니다. 또한 곳곳에는 독살, 마녀, 악마설이 자주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1321년 4월경 프랑스 남부 도시 작은 마을에서 나병 환자가 마을 우물 주위를 배회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사람 우물에 뭔가 뿌렸어. 이건 분명 독이야. 이 소문은 금방 프랑스 도시 곳곳으로 퍼졌으며 나병 환자들이 왕국 전체를 독살하려 한다.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돈을 받고 하는 짓이야. 이 모든 것은 무어인의 짓이야. 중세 유럽에서는 문자보다 입을 통한 소문이 빨랐기 때문에 단 몇 주 만에 프랑스 전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병 환자 여러 명을 체포하였고 이들에게 고문을 가해 자백을 끌어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당시 가짜 자백으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독을 주었으며 우물에 풀라는 명령을 받았다. 무어인이 동쪽에서 금을 보내고 있다.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전국으로 퍼지자 이제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졌고 집단 공포는 폭발적으로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전역에는 나병 환자를 집단 체포하여 대부분 처형하였으며 일부는 생매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 수용소가 전면 폐쇄 또는 불태워지기도 하였죠. 이로 인하여 유대인 수천 명이 고문 또는 사형당하였으며 재산을 몰수하고 도시 단위로 유대인 거주 금지령까지 도입되었습니다. 몰수된 재산은 왕실이나 귀족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프랑스 연대기 기욤 드낭지의 기록에는 나병 환자들은 우물에 독을 뿌렸으며 이는 유대인의 금전적 지원과 무어인의 교묘한 지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정치적 선전물로 생각하죠. 현재 중세 연구학자들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집단 히스테리와 권력의 조작으로 보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우물 오염 기록은 없었으며 정작 독살 피해자 증거가 없었죠. 이로 인해 실제 독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병 환자와 유대인을 제거하려는 권력층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가 재정 확보와 귀족들의 채무 해결을 위한 방안이었죠. 이처럼 1321년 독약 음모 사건은 이후 유럽에서 이어지는 흑사병 시기 유대인 학살의 전조가 되었으며 1321년 사건 이후 유럽에서는 희생양을 찾아내는 메커니즘이 사회에 깊게 자리 잡았으며 집단 히스테리의 정치적 사례로 활용되었습니다. 1321년 독약 음모 사건은 중세형 가짜뉴스의 대유행이며 실제 독사 사건은 없었으며 권력, 경제, 종교가 결합한 음모론 조작이었고 공포의 시대는 거짓이 진실보다 빨랐으며 수천 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SNS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의 구조와 충격적으로도 놀랍도록 닮아있는 점에서 1321년 사건은 현대에도 중요한 경고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의문의 서고입니다.